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수학 지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초등수학 지도 원리, 자연수 개념 지도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 개념 구성을 위한 기초 능력의 하나인 수세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학생들의 수세기 능력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개념은 어디서 오는가? 수개념을 구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수세기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잘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수세기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또는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4명의 어린이가 등장하는데요. 각 어린이의 수세기 활동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들의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웅, 은지, 선화, 강민이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웅이부터 살펴볼까요? 자, 기웅이는 모래놀이를 할 때 물건을 직접 가리키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반복해서 센다고 합니다. 한 3살, 4살, 5살 정도 아이한테 너 10까지 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잘 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셀 수 있어요. 그럼 너 이제는 어떤 물체를 주면서 너 이 물체를 가리키면서 하나, 둘, 셋, 넷 세볼래? 라고 했을 때는 세지 못한다는 거죠. 기웅이가 이런 단계에 있는 거죠. 반면 은지는 기웅이와 달리 어떤 물건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을 때 물건을 가리키면서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죠. 우리 성인이 생각하기에 물건을 가리키면서 수사 하나, 둘, 셋, 넷이나 수사를 하나씩 물건에 맞게 세는 게 그리 큰 능력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세는 것도 어마어마한 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환을 보겠습니다. 구슬 가방에서 4개를 가져올래? 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셉니다. 근데 선화의 눈앞에는 구슬 4개가 있나요?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살펴볼까요? 네 방에 가서 색종이 4장만 가져와 봐라 라고 말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 선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강민이는 갖고 있는 구슬을 하나, 둘, 셋, 넷 세고 난 다음에 내가 아름이보다 구슬이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4명 각각의 아이의 수세기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기웅, 은지, 선화, 강민 중에서 수세기 능력이 가장 발달한 아이는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네, 강민이겠죠. 강민. 그래서 이 4명의 사례를 통해서 수세기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기술 또는 능력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은 크게 3단계, 말로 세기 단계, 물건 세기 단계, 양비교학이라는 3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면 물건 세기 단계는 물건을 하나씩 세는 단계, 집합을 생성하여 셀 수 있는 단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은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이 고정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단계의 각각을 이해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이들의 수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이들의 수세기 능력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발짝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웅이가 어떻게 세는지 기억나시죠? 물건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웅이는 수 개념을 이해했구나. 수를 알고 있구나라고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기웅이의 사례는 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기웅이의 수색이란 것은 구체적인 물건을 센다는, 즉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단조로운 노래, 무의미한 멜로디에 불과한다는 거죠. 이런 단계를 말로 세기, 오럴 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말로 세기는 수를 이해한 단계는 아니지만 수 개념을 형성하는 첫 단계이다 라고 말하죠. 여담으로 이 기웅이 같은 단계인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다섯 다음엔 뭐지? 라고, 다섯 다음에는 뭐지? 이거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말하죠.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르다가 클라이막스만 생각나는 것처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단계는 아이들에게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물건이 몇 개인지 어떤 물건을 직접 가리키면서 세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이에게 어떤 물건의 개수를 셀 때 바둑돌이건 어떤 구체물이건 하나씩 가리키면서 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셀 수 있는 단계가 물건 세기 단계의 첫 번째, 하나씩 세기, 이누모레이션 단계입니다. 은지에 해당되겠죠. 기응이와 달리 은지는 수를 의미 있게 이용하였다.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를 구하기에 구슬을 하나씩 차례대로 세어나갔다. 구슬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면 이 구슬에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세는 거죠. 물건을 가리키면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세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최소한 넷이라는 것은 단조로운 기웅이 사례처럼 단조로운 노랫가락이 아니라 어떤 물건의 개수 또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수세기 능력, 수세기 기술이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연수 개념을 지도한 단계에서 수세기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물건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수사 하나, 둘, 셋, 넷을 말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물건 세기 두 번째 단계는 집합 생성, set 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선화가 여기에 해당되죠. 묶음에 있는 물건의 수를 세어 전체 물건의 수를 구하는 하나씩 세기와는 달리 이런 set production, 묶음 만들기는 정해진 수만큼 물건을 세어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죠. 하나씩 세기는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물건을 모두 세어서 전체 개수를 알았다면 집합 생선, set production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넷을 하나의 집합으로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러한 수세기 능력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수세기 능력의 기초 활동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수의 직관적 인식, 서브타이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넷은
넷은 하나가 4개 모인 수임과 동시에 넷이 하나의 집합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방에 가서 구슬 4개 가져와 봐라 했을 때 그 넷이라는 것은 하나의 셋 또는 집합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넷을 기억하고 자기 방에 가서 물건 4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시겠죠? 하나씩 세개 단계에서 진일보한 셋 프로덕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수세기 능력에서 마지막 단계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개수를 하나씩 또는 집합을 생성한 걸 넘어서 2개의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단계,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양 비교하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묶음이 같은지 또는 다른지를 결정하는 것, 크기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교과서도 이러한 순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수를 하나씩 세워서 어떻게 하죠? 수개념을 구성하죠. 물건이 3개이면 3, 4개이면 4, 이렇게 자연수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4개라는 집합이 셋인 집합 형성은 4이라는 집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가 늘어나면 뭐가 되죠? 5이 되고, 2개가 늘어나면 6이 되고, 그렇죠? 5개보다 1큰수는 6, 6개보다 1큰수는 7,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집합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요, 그렇죠, 2 집합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죠. 3과 4 중에서 더 큰 수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세기 능력의 발달에 맞게 교과서도 구성되어 있다는 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세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세기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세기 능력 또한 발달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세기 능력은 말로 세기 단계에서 하나씩 세기, 집합 형성, 수 비교하기 단계로 발달되고, 우리 수학 교과서 또한 이 발달 순서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세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